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26번째 데이터벌스 비즈니스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이요. 이게 되게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근데 처음 사용하실 때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비즈니스 흐름 또 따로 존재하는데요. 그쪽은 이제 앱 쪽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 비즈니스 규칙은 이제 데이터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볼스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규칙이 뭔지 궁금하신 거죠. 네.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을 사용하면요. 앱 계층 대신에 데이터 계층에서 이런 논리를 만들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앱 계층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데이터 계층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벌스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만들게 되면요. 데이터와 작용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앱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데이터 단에서,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캔버스라든가 모델 기반 앱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사용해서 테이블에 있는 하나 이상의 열에 포함된 값을, 테이블 있고 열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 이제 열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떤 값들을 설정하거나 또는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밑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게 나오겠지만 모델 기반 앱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규칙을 이용해서요, 열을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열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서 권장 사항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기반 앱하고 이제 우리 보통의 이제 그냥 파워 앱스 앱하고 어떻게 조금 다른지 밑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을 한번 보시면요. 비즈니스 규칙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대해서 정의되고 모든 양식에 적용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규칙이. 그래서 이제 특정 모델 기반 양식에 대해서 비즈니스 규칙을 이제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특정 모델 기반의 양식 폼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캔버스 앱, 일반적인 게 이제 우리 보통 파워 앱 앱이 캔버스 앱을 말하잖아. 이 캔버스 앱에서 캔버스 앱에 보면 또 이런 특정 양식, 특정 폼에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밑단 그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의 어떤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때는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캠퍼스 앱에서의 양식에서는 이 비즈니스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규칙은 데이터 입력에 사용된 양식에 관계없이 요런 없이 이제 규칙을 적용하거나 값을 설정하거나 데이터 유효성을 검사하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용된 그 입력 양식의 폼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규칙은 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뭐 필수 사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아니면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텍스트냐 아니면은 뭐 숫자냐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래도 그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니까 개발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양식도 아예 처음부터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즈니스 규칙은 캔버스 앱 모델 앱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모델 기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또 잘 나오죠. 캔버스하고 모델 기반 앱에서 할 수 있는 게 열의 값을 설정하거나 열의 값을 지우거나 데이터의 어떤 유효성 검사
또는 오류 메시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캠퍼스 앱하고 모델 기반 앱에서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델 기반 앱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열 표시 또는 열 숨기기. 열을 표시하거나 숨기는 것은 모델 기반 앱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열 값을 열 값 지우기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열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모델 기반 앱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보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A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건장사항을 생성하도록 하는 거. 이거 이제 모델 기반 앱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해보시지 않으면은 지금 조금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내려볼까요? 다음 예거든요. 요거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즈니스 규칙 사용의 예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신용한도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아니면은 100만 달러보다 낮게 적용해 이런 거죠. 크레딧 한도의 뭐 초과 여부를 뭐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으면은 여기에 넘는 경우 안 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용 한도 VP 승인자 필드 여기 VP 승인자 입력 요청에서 여기 속성에 보면 VP 승인자 입력 요청 뭐 필드 이렇게 있죠. 요 크레딧 한도 VP 승인자 필드 요거를 상태를 필수 비즈니스로 여기 이제 넘으면은 이제 100만 달러 이상 넘으면은 필수로 하고 이보다 적으면은 선택 사항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요. 그 밑단에서 그래서 이제 앱 수준 대신에 이제 데이터 수준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정하면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죠. 앱에서보다 아예 데이터 수준에서부터 그 데이터의 그 속성이 뭐 필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의 수준 그러니까 뭐 100만 달러냐 100만 달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또 심지어 API를 통해서 액세스 하더라도 비즈니스 논리가 준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은 앱 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아니 저 데이터의 테이블에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연결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비즈니스 규칙을 실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데이터버스에서 이제 비즈니스 규칙까지 설명하는 뭐 실제 예제는 아직 저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은 더 강력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